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제가 받았던 내용 중에 이 기사 내용인데, 그 기사 내용에서, 어, 잠시만 그거를 올려놓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어, 2월 9일자인데, 어, 2월 9일자로 코인 사기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제가 좀 어떤 분이 올려주신 내용을 가지고서 어, 이 링크를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머지 내용들은 단톡방에 올라가 있는 링크를 참조를 하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거는 범죄라는 사실을 코인 사기로 해가지고 범죄라는 사실을 이렇게 구조도를 만들어가지고 어, 기사 내용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사기 맞아요. 자, 일단은 총책이 있고요. 코인 발행팀이 있고 코인 판매팀이 있고 자금 세탁팀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순서를 보자고 여기에서 1번이 그러니까 이제 텔레마케팅 스크립트를 코인 발행팀에서 코인 판매팀한테 소위 말해서 이건 나중에 가서 뭐 좀 비교가 되겠는데 코인 판매팀에서 이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해요. 어떤 홍보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 피해자들의 인적 정보를 코인 판매팀에서 받아서 이 코인 발행팀으로 넘겨요.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서 계좌 관리를 하는 사람이 계좌를 알려주면은 피해자가 여기에는 1036명이 116억이라는 돈을 이체를 해요. 뭘 하느냐? 현금을 116억을 이체를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락업이 걸린 코인을 피해자들에게 전송을 해요. 그럼 여기에 코인 지갑이 있겠지요. 그쪽으로 이 락업돼 있는 락업이라는 거는 어, 이 열쇠가 그 열쇠가 이제 걸려 있는 상태죠. 풀려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로. 아까 거기에 보니까 한 석 달 동안을 락업을 한 코인을 전송한대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코인 발행팀으로부터 이 피해자가 코인 발행팀의 계좌 관리하는 쪽으로 현금을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계좌에서 계좌로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코인 발행팀에서는 코인을 그 대가로 이 현금에 대한 대가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인 판매가 됐지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상장 브로커가 있고 해외 거래소가 이제 상장 브로커가 해외 거래소를 상장하는 데 도와줬겠죠. 그러면은 상장은 되어 있는 상태로 22년 5월 31일에 상장을 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피해자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가지고 코인을 뭐 이 투자를 하거나 또는 스테이킹을 하거나 이거를 한 게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 거에 대해서 코인을 발행하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재단이라는 이야기죠. 재단에서 코인을 줘요. 코인을 파는 거예요. 이거와 나중에 저희 거를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116억이라는 돈을 이체를 1,336명이 돈을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서 이들이, 어, 이 계좌에 있는 돈을 변호사한테 자금 세탁을 하는 변호사한테 이체를 해요. 현금으로. 이 이체되는 게 상품권 업자와 계약을 해놔놓고, 명목상으로 해놔놓고, 이, 상품권을 조선족 뭐 출신 전문 세탁업자에게 이렇게 이제 뭐 서로 이제 연결이 돼 있겠죠. 얘들이 산 것처럼 해가지고 그 돈을 이쪽으로 다시 빼서 가져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이 코인의 어, 그 범행한 그런 이제 뭐 이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100% 저는 코인 사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금이 116억 상환을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냐, 상환을 받을 수 있냐, 못 받아요. 거의 100% 이거는 불가능하더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거는 거의 유죄가 될 거다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구속이 되고 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6명의 뭐 불기소 6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가 하여튼간 총책부터 해가지고 요놈들 싸그리 여기까지 싹 여기는 전부 다 구속 기소가 됐을 거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이 숫자가 1036명이니까 뭐 우리에 비하면은 세 발이 피죠. 이들은 그 여기는 뭐 잡지 못할 거고 여기가 총 한 십몇 명이 그 기소가 됐다라고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가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 것과 이제 비교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한 피해자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코인 발행팀이라는 거를 KOK 재단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코인 판매팀을 5레벨 외 다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자를 1036명인가 천 몇 명에 비해 가지고 피해자가 여기는 한 80만 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것들은 일단은 다 집어치우고, 여기에서는 분명히 현금을 보냈지요. 근데 우리는 가상 자산을 스테이킹을 했어요. 비트 이더 KOK USDT를 스테이킹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 스테이킹 주소예요. 스테이킹 되는 거는 이것들이죠. 가상 자산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이 스테이킹 되어 있던 것 중에서 빨간 거 비트 이더 USDT는 다른 곳으로 이체를 해서 어, 이 김씨 일당 지갑 또는 한국 M사 직원들 지갑이든 하여튼간에 이거는 몰라요. 이렇게 보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암호화폐자에게서 한 비트이더 USDT를 매도를 해가지고 국내외 법인
그게 이 해외에도 M사, 그 다음에 국내에도 자기들 회사 쪽에 매출이 생길 게 없는데 매출이 다 생기고, 뭐, 금전적으로 이 나름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빼놓은 것을 얘들이 이렇게 자금 세탁, 해외 같은 경우는 자금 세탁을 했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100%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핀센 같은 경우에 또 고발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상장 브로커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이 M사가, 한국의 M사가 그 해외 거래소에, 다수의 해외 거래소에 그 미디움 뭐 파운데이션인가 뭐 이런 이름으로 뭐 그 이 법인이 그렇게 된 것처럼 해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홈페이지 주소는 이 M사의 홈페이지 주소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기 이 단체가 주장을 했던 것과 가장 큰 차이는 이 부분이죠. 이게 현금이 아니다. 아까는 현금이었고 현금이 아니다. 그러면은 원금, 원금, 즉 가상자산 상환이 가능한가? 아까는 현금을 상환이 가능한가? 이건데 여기서는 가상자산이 원금이니까 이거를 상환하는 게 가능하냐? 저는 100%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라고 했을 때 저는 무죄가 날 거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도를 보면은 너무나 흡사하게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돈이죠. 현금이냐, 가상자산이냐. 이 부분이에요. 현금이면은 어렵죠. 그게 돈이 뭐 그쪽에서는 2조 2천억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정말 저는 재단에서 또는 이 그러니까 현금으로 그렇게 돈을 받았다는 아까 첫 번째 봤던 여기에서의 이 현금이라는 게 정말 있을 수가 없죠. 여기 이게 그 사람들 이야기대로 하면은 여기가 2조 2천억이 되면은 돈을 받았다 그러면 똑같은 구조, 거의 뭐, 요런 거 조금 바꿔버리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스테이킹을 할 때는 현금을 가지고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비트 이더 USDT 그러니까 테더를 살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바로 요 세 가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로 이 그 바로 이 지갑 이 KOK에 있는 내 지갑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젠가 그젠가 제가 설명드렸던 스테이킹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 동영상 화면 녹화를 했던 내용 있죠. 그걸 가지고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은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외 거래소로 따졌을 때 해외 거래소는 몇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외 거래소에서는 해외 거래소로 내보내는 이유는 KOK가 상장이 돼 있는 그런 거래소를 이용을 하는 것이요. 이 KOK를 여기에 넣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비트이더 USDT 이 세 가지는 각각에 해당이 되는 걸로 스태킹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현금은 어디에 남아 있느냐? 여기만 있어요. 현금이라는 거는
이 지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고 현금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 기본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원금이 현금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는 원금을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한 게 현금으로 한 적 있냐?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 원금이라는 게 KOK냐? 맞아요. 비트 이더 USDT냐?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원금이 이런 가상자산, 암호화폐로 우리는 스테이킹, 우리의 원금은 이런 종류들밖에 없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것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넣는 게 KOK다. 그러면은 KOK를 원금을 받았을 때 무조건 하고 지금 다 줄 수 있어요. KOK. 그러면은 가치가 제로라고 해놨는데 뭐 이게 뭐 몇십 불, 몇백 불 또는 뭐 만 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어젠가 계산을 했을 때 엊그젠가 계산을 하면서 2달러라고 했죠. 2달러나 0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만 개가 7천, 그, 7만 불이니까 한 9천만 원 뭐 이 정도 되겠죠. 그게 2달러가 되는 게 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이게 아주 옛날로 따지고 한 뭐 여기에 이제 정확하지는 않은데 15배에서 20배 정도 이더리움도 그런데 USDT는 이게 COC 빠졌네요. 어, USDT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변함이 없어요, 가치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KOK를 스테이킹을 한 사람이 있고 이 중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걸로 스테이킹을 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원금을 이걸로 볼 거냐? 나는 이걸로 했고, 나는 이걸로 했고, 나는 이걸로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로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좀 헷갈리죠. 근데 이거를 저도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이거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원금을 회복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KOK로 했는 사람들과 비트 이더 USDT로 한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러면 이거를 원금을 뭘로 볼 거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는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지금까지 아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19년 9월 7일에 베타 버전으로 KOK 플레이가 일단은 가동이 되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입출금 통계 자료를 보면은 어느 시점부터 이제 이 비트, 이드, KOK, USDT 이런 것들이 입금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 입금이라는 게 스테이킹이죠.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그 일정 기간 동안은 KOK로 스테이킹을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어 거래소가 상장이 KOK가 상장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조금씩 늘어가지고 KOK로 스테이킹을 하고 그 그것과 병행해가지고 비트이드 USDT도 계속적으로 스테이킹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스테이킹이 주로 비트이드 USDT가 되는 거는 2020 그 제 2021년 상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비트이드 USDT가 주를 이뤘을 거고
그때는 이미 이제 쿠코인이라는 데가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거의 갭이 비트 USDT를 가지고 스테이킹을 한 것보다는 스테이킹을 하고 하면서는 이득을 보고 그 이득을 본다는 것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보상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사람들이 비트이드 USDT를 가지고서 스테이킹을 하기보다는 KOK를 가지고서 스테이킹을 하기를 선호를 더 좋아하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KOK와 비트이드 USDT가 이 이제 병행해가지고 같이 스테이킹은 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비트이드 USDT는 많이 줄어들고 KOK로 많이 이제 스테이킹을 하게 됐죠. 그러는 와중에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KOK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스테이킹이 가능하니까 그거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매수세로 매도세에 비해서 매수세가 세다 보니까 가격은 점차적으로 올라간 거는 저는 그거는 맞다라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MM, 뭐, 어, 그, 뭐, 저거, 마켓, 마케팅, MM, 시장 조성을 하고, 자전거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렇게 해서 가격 상승이 되고, 가격 상승이 됨에 따라 가지고 플랫폼 가격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가 여러 차례 올라간 거지요. 그러면은 일단은 KOK로 스테이킹 한 사람은 KOK가 원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비트이더 USDT로 스테이킹 한 사람은 비트이더 USDT가 스테이킹한 원금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어 기본적으로는 그 각자의 생각에 다 맡겨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스테이킹 지갑이 있고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적용이 될 때는 US 달러로 각각의 플랫폼 가격을 곱해가지고 스테이킹 금액이 적혀 있어요. US 달러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러는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 입출금 통계 자료에 보면은 약 15만 명이 해지를 해 나갔어요. 그럼 그 15만 명은 비트나 이더 USDT로 가져 나갔느냐? 아니다 이거요. KOK로 해지를 해주면은 그 짧은 기간에 어느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2021년 상반기까지다 6월 정도까지는 KOK를 비트와 이더로 교환을 해줬다. 교환 시스템이 있어갖고 교환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사람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비트나 이더 USDT라고 딱 정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금을 찾겠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원금 보장을 너들이 했기 때문에 원금을 찾겠다 이런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테이킹 되어 있는 거기에 모여 있던 것들은 재단 것도 개개인의 저거 스테이킹 한 사람들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 그러면은 비트 이더 USDT를 왜 받았느냐라고 또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KOK가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 구조도에서 사기친 그 범죄 조직의 구조도에서 보셨다시피 현금으로 줘가지고 현금을 받은 만큼의
KOK든 비트든 이더든 USDT를 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그 스테이킹 했다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는 KOK가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나 이더 USDT를 수단으로서 KOK도 뭐 결국에는 수단이죠. 스테이킹 하는 수단이잖아요. 이 네 가지가 모여 있는 거는 제가 스테이킹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 이미지상으로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아보면은 전부 다 금고 안에다가 넣어놓은 상태. 이거를 스테이킹이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누구 거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업무상 배임으로 이덕제에 해당이 되는 집단을 그게 실제로는 집단인데 한 명을 지금 그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 이제 공범자들이 뭐 분명히 많아요. 그런데 이 그네들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그 저기 뭐그 자금 여력이나 있거나 그다음에 뭐한 그 권한이 있거나 뭐 이런 거냐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들이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유지 뭐 개발도 그 했는 개발을 했다는 이야기보다는 유지 보수 뭐 이런 쪽이 많다가 어떤 때는 개발도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 12월 14일에 그 미디움 입장문이라는 내용이 나온 여기 보면 6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미디움과 기업계 파운데이션, 즉 재단과의 관계, 그리고 프로젝트 참여 계기와 역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들은 KOK 파운데이션을 인수할 자산적인 여력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얘들이 건방지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 이 계약을 하고 뭔가 이 일에 인발브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중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KOK 재단에 다음 세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뭐 메인넷 오픈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뭐 보상 정책 구조를 변화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재단은 그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매도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그 건방진 그런 요구사항. 이거는 결국에는 이 용역사 이게 뭐 그렇게 이 회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 자체가 하나의 정책 그 어, 정책에다가 앞으로 나갈 방향까지도 얘들이 제시를 한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본래 재단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 KOK 가격 정책에 대해 가지고 또 엄청난 내용의 글을 썼어요. 뭐, 뱅크런 이야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그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하나는 그 해결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KOK 거래소의 가격 상승, 두 번째가 더 면밀하게 검토한 유통량 조정과 보상률 정책 조정. 이걸 누가 하겠다는 이야기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누구냐? 이게 개발사고 용역사예요. 이것도 월권이지요. 개발 유지보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세 번째, 최영규 박사님과의 관계 및 마스터키 의혹에 대해서 그 마스터키 오너 월렛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거를 그, 아,
그거에 대해 가지고 좀 이야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글로벌 탭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소위 말해서 기술 자문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다 쭉 언급을 하면서 이율 배반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어드바이저들과 계약을 해지할 거다. 뭐, 이딴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너무 많아요. 네 번째가 재단 보유 자산에 관한 입장. 이것을, 이거 자체도 또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재단 보유 자산에 관한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뭐, 그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의뢰하신 분도 있다. 그 다음에 비트 이더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법에 저촉도 안 되고 글로벌적으로도 뭐 이거는 수사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왜? KOK 플레이는 글로벌 비즈니스니까 뭐 그런 거에 악성 루머에 대해 가지고 저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K스테디움 재단 출범과 프론티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호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지들이 이야기한 대로 따지자면은 지들은 그냥 용역사예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한 회사에 제가 대리다, 뭐 과장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회사의 용역사의 사장하고 맞먹을 수 있는 게 대리, 과장, 뭐 사원 이런 사람들도 대리, 과장, 사원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대표예요. 그런 수준의 업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긴 이 내용을 이렇게 띄워놨어요. 이게 뭐 아마 A4지로 옮겨놓으면은 한 10페이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업체가 비트, 이더, USDT 이런 KOK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지갑을 스태킹 했는 지갑을 누가 가지고 있을 수 있냐? 그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했죠. 근데 그거는 그 한 업체 외에는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제가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3기 그 이사장이었던 최영규 씨 통해서 이야기 들으면은 오너 월렛은 커녕 뭐 이 스테이킹 지갑에 대한 주소도 뭐 전혀 들은 바도 없고 뭐 계약 관계라든가 문서라든가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했느냐?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한 그 사람밖에 없지요. 그 사람을 위시해서 그 사람을 꼭지점으로 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야기에 빠졌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모든 것들을 그놈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놈들이 이 스태킹이 되어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를 자금을 인수를 할 여력도 없고 그 다음에 초창기에 중국에서 이걸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그 한죽이란 놈이 예를 들어 그놈이 가지고 들어온들 뭐 어떤 사람은 뭐 200억을 투자했다 뭐 전라도에 전라도 어디라 그러더라? 뭐 거기에 있는 맨날 뜨던 사람 하나 있었어요. 200억을 뭐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앱 하나에 뭔 놈이 200억이 투자가 될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거지. 지금 이 업체도 매출을 2019, 20년 이거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깝지요. 그러면 이것도 거지. 그럼 이 회사는 자본 잠시가 가까운 회사라고 이미 이 언론 기사에도 또 있다가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1달러만 해도 50억 불. 그러면 한 5조 정도 되잖아요. 뭐 1,000원이라 치더라도. 거기에다가 비트이더 USDT가 그 당시에는 가격이 좀 낮다 손 쳐도 플러스 알파가 그만큼 한 금액이에요. 그럼 돈 하나 없는 게
그거를 다 가지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비트이드 USDT KOK 이 자산과 오너 원래가 이게 누구의 것이냐라고 따졌을 때는 누구의 것도 될 수가 없죠. 그럼 결국에는 비트이드 USDT KOK 이 네 가지는 스테이킹으로서 주어진 거고, 이거를 우리가 거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비트이더 USDT는 스테이킹을 위해서 KOK 기축통화가 움직이지를 않았을 때 들어왔던 거니까, 이거를 KOK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이 비트이더 USDT를 팔아서 KOK로 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비트이더 USDT를 계속 놔두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저희가 이미 그 경험했다시피 메인넷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메인넷을 자랑하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최고점 대비 10%를 겨우 회복한 데가 대부분이에요. 메인넷이 있다고 해가지고 뭔가가 좋아지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왜 안 되겠어요? 트랜잭션이 그 운영 체계를 이용하는 트랜잭션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디앱이 없고 그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습이라는 이런 매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스스로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다음에 메인넷만 있다고 해가지고 뭔가 되느냐 무조건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들이 조금조금만한 이런 소규모의 그 생태계들이 마련이 돼야 되지요. 그런 게 없는데 KOK를 자산 이전을 하는데 K 스테디움이라는 곳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커뮤니티 풀이라는 풀에다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 풀이 K 스테디움 거냐? 아니래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시스템이고 커뮤니티 풀은 하나의 그 법인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는 투자 회사라는 거죠. 근데 얘들이 법인을 세우고 인허가 등록 이런 거를 신고를 하고서 그 투자 풀을 만들었냐? 아니라 이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선 중요하지 않고 그쪽으로 옮기게 해가지고 KOK를 다 옮기게 하면은 KOK를 K스타라는 걸로 바꿨잖아요. 그것처럼 싹 바꾸면은 나머지 남았는 것들은 오롯이 플로팅이 돼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이게 누구 것이 되느냐? 지가 가지고 있는 놈이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런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업체가 이것까지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옮겨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상을 했던 이 KOK를 없애버리는 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이 비트이더 USDT에 대한 지갑을 찾게 되면은, 스테이킹 돼 있는 지갑을 찾게 되면은, KOK 같이 올리고 이런 데 우리는 쓸 수 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더 USDT로 투자를 한 사람은 특히나 USDT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자기가 넣었던 거나 현재 그 원금이라고 찾았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금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긴 해요. 나머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고 KOK는 상대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랬을 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원금을 찾겠다라고 지금 싸움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비트로 하시고 이더로 하시고 USDT로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만 모여가지고 사기로 지금 저기에서 주장을 하는 그 타단체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거를 줄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서 싸워보는데 문제는 원금을 보장을 하기로 했냐 안 했냐가 문제잖아요. 원금 보장이라는 걸 어, 한다라고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가지고서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라도 한번 해 보시라. 저는 레커멘드를 하자면은 그렇게밖에 이야기 못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듣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저한테 앞으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저희는 원금을 찾는 게 내가 넣어놓은 거를 뭐 어떤 데는 현금으로 얼마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그 지갑이라는 데는 현금이 돌아다닐 수 있는 데가 절대로 아니고 어떠한 지갑도 현금이 돌아다니는 데는 없다. 그러면은 어 그렇게 원금을 찾으시고 싶고 사기 또는 유사수신을 해서 원금 보장이라는 그 기록물만 가지고서 가신다면은 비트나 이더 USDT로 한번 쌓아볼 만은 하다. 나는 비트로 또는 이더로 스테이킹을 했으니까 내 원금은 이때 몇 개, 뭐, 0점 몇 개 또는 뭐 한 개 정도 하는 사람도 잘 없지요. 한 개면 지금 뭐 거의 10만 불인데 0점 몇 개, 뭐, 그걸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 원금 보장이라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쪽에, 어, 사기로 고소를 하시면은, 뭐, 그거는 또 한번 싸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원금 보장이라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는 그게, 지금까지 15만 명 정도가 해지를 해갖고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먼저 나간 사람들이 비트나 이더 USDT로 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풀로 자산 이전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비트나 이더 USDT로 좀 일찍 하셔가지고, 물량들은 많이 생겼고, 그리고 거기에 팔성이라는 사람을 믿고서, 저 사람이 계속 돈 벌었으니까, 저 사람을 믿고서 옮겨가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빠져나갔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100% 해지를 하면은 KOK로 줬다는 거, 이게, 어, 지금까지 절차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모여가지고 가셔가지고 따로 활동을 하시라. 법적인 대응을 직접 하시라.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한 저한테는 묻지도 마시고 스스로 하시라.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이 줌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